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를 담당하는 박용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기본 이론 강의부터 모의고사까지 최종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과정에서 우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 진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여러분들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한국사의 그 출제 경향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근이다라고 한다면은 2, 3년 정도, 아주 이제 최근이죠. 2, 3년 정도의 출제 경향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3년 단위로 공무원 한국사 공무원 시험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뀝니다. 문제 은행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한 2, 3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셔도 멀리 아주 많은 부분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 3년 정도까지만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최근의 출제 경향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은 통시대적인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묶어서 출제됩니다. 고대 사회의 정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짬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숲을 보시라는 겁니다. 나무를 보지 마시고요. 숲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지 나무 하나하나만 가지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연관해서 정리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찍기식의 이런 강의, 찍어준 이런 강의는 지향을 하시라는 겁니다. 배제를 하시고 전체적인 한국사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통해서 한국사의 여러 가지 사건 내용들을 습득을 하는 거거든요. 인과관계를 잘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정리를 좀 하시고, 두 번째는 사료라든가 그 자료들이 있죠. 자료. 이 자료에는 뭐도 들어가냐면은 물론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사료 또는 사파, 만화처럼 그려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사의 출제 경향의 맥, 궤,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료나 자료 내용도 눈여겨봐 두시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우리 교재에 있는 참고 자료라든가 보충 자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출제되고 있는 질문이죠. 질문, 문제라든가 또는 정답들이 있죠. 정답이 굉장히 장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문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단하게 뭐는 뭡니까? 이런 식의 문제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좀 길어지죠. 그러니까 문제가 한 줄에서 막 두 줄까지 갑니다. 이제 또 거기에 따른 사료 자료도 제시를 하고 보기, 뭐 사지선다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지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지선다로 가면은 보기에 1, 2, 3, 4, 5번도 한 두 줄씩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운영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런 부분이 장문화되면서 시험 시간이 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그 한국사의 보통 공무원 시험에 한 문제 푸는데 1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시험 시간이 부족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한 문제 푸는데 최대 30초입니다. 30초 안에는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길어진 질문이라든가 또 정답 이것들을 사료 자료를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은 평상시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딱 보면은 뭘 묻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바로 보면은 이거다 답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의 문제를 이런 식의 어떤 그 훈련이 필요할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 특정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배열하는 시대순 배열 문제들인데
이건 아주 단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126년에 터진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이자금에 난 또 1135년에 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또 1170년에 무신정변 이런 식으로 해서 연대를 빼고요. 어떤 특정 사건을 제시하고 시대 순으로 바르게 배열하는 것 이런 식의 문제였는데 최근의 문제는 묘청 사건에 대한 사료나 자료 제시합니다. 무신정변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시를 하고 이 사건을 시대 순으로 배열하는 것은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될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식의 시대순 문제입니다. 어떤 조금만 단락단락해서 바르게 배열하는 것은 뭐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무슨 포츠담 회담 바르게 배열한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카이로 회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로 회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공무원 한국사 그러면은 한국사 내에서만 출제가 돼야 되는데 2009년도로 아마 기억을 합니다만은 국가직 시험 문제 보면은 한국사 이외의 분야에서도 출제가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2009년으로 제가 뭐 기억을 합니다만은 뭐 러시아 혁명, 볼셰빅 혁명에 관련된 문제 내용도 있었고요. 또 중국의 오사 운동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또 뭐 1차 대전 이후에 그 베르사유 체제 아시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도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강의하면서 다 다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출제 문제에서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보기 1, 2, 3, 4에 하나씩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접한 한국사에 관련된 특정 사건,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인접한 주변 국가의 동향도 같이 우리가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사의 출제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정치사죠. 왜냐하면 실제 우리 교재 내용도 정치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사 부분은 거기에 비해서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정치사 한 반 정도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파트는 반 정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출제 경향도 정치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정치사 외에 민중사, 그러니까 이제 경제사라든가 또는 뭐 사회사라든가 또는 문화사 있죠. 이 문화사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이죠. 뭐 고려나 조선시대 때 정치사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된 때도 있어요.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에 앞에 보시면은 그 각 연도별 출제 단락별 해가지고 쭉 통계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은 진짜 이렇네. 무심코 봤던 건데 이렇구나. 뭐 이런 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꼭 정치사 부분에 너무 심혈을 쏟아붓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출제 비중이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 보면요. 여기는 출제가 많이 안 되니까 정치사 부분에 대한 부분만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경제사회 문화는 슬렁슬렁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도 나오듯이 출제 부분에서 보면 문화사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 자료, 예를 들어서 유물, 유적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공무원 한국사도 마찬가지 그러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근현대사에 대한 출제 비중이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양적으로 본다면은 근현대사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3분의 1밖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흥선대원군 등장 이후부터 이제 근현대사가 서술이 될 겁니다. 정확한 시기는 근현대사의 시점은 개항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개항은 갑자기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고 물러나고 그리고 고종과 민비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1876년에 개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등장했던 1863년부터 근현대사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재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아마 이것도 2008년 9년 정도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도 근현대사 부분이 12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까지. 공무원 한국사 문제가 한 100문제도 아닌데 20문제에서 그 많은 부분에서 8문제가 나오고 근현대사 부분에서 12문제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근현대사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근현대사 부분은 학교 다닐 때 커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선택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 그러면 연대 외우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안 해버린다는 거죠.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줄 모르고 안 했던 거죠. 후회되시죠? 후회하지 마십시오. 저랑 같이 하면은 근현대사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도 많고 전후 사실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애우는 식의 그런 강의가 아니라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강의로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근에 한국사 공무원 한국사의 출제 경향은 이런 경향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사의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 공부 방법이라고 하면은 제가 신은 아닙니다만은 크게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면은 한 서너 가지가 지금 제시해 놨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그 중에 하나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우선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죠.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출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3개년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는 곧 이제 문제 공개가 된다고 그러니까요. 서울시 문제 복원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국가직과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해서 한 3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만 정리하면은 어떻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책만 가지고 뒤따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길을 알아야죠. 자, 여기서 부산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인천으로 서해안 또 남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말이죠. 목포로 해서 부산으로 가기도 하고 동해안으로 가기도 하고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대전, 부산으로 가는 길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일종의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와도 같냐 그러면은 내비게이션과도 같다. 그래서 가장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내용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이런 부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따라서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다. 아셨죠? 그 기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얼굴을 맞대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 한국사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부분은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이죠. 이 기본 이론 강의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강의입니다. 어떤 심화 강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개괄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10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본 이론 강의는 한 7 정도 그런 강도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이론 강의에서 한 9나 8 정도로 가버리면은 너무 깊이 있는 강의가 되면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한국사 공부 시작하는데
저렇게 저런 내용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큰 벽을 쌓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6, 7, 많으면 7, 한 6 정도.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됐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강의가 있습니다. 심화 강의에서는 기본 이론 강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심도 있게 기본 이론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었던 사료, 자료, 사진이라든가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를 하고 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 학습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강의가 되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과 심화 강의까지 얘기가 끝나면은 아마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고급 과정에서 한 최소 90점 정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90점이라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의 강의 내용 어떤 점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가 끝나면은 내용만 끝나면 뭐 합니까? 이제 확인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 강의는 각 단원별로 시대사변입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일러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 고대국가,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해서 각 시대별로 각 단원별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입니다. 정말 실전 방불케, 실전에 못지않게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동안 정리했던 것을 여기서 소화를 시키는 과정,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무원 한국사 정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십 시간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힘들지만은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올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흥미를 좀 가지시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하기를 하고요. 화이팅 한번 해칩시다. 화이팅! 어색합니까? 화이팅! 자, 수고하셨습니다.